자, 지난해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 많으시죠? 예, 수익이 좀 나셨습니까? 네, 지난해 신규 개인 투자자 3명 가운데 2명은 손실을 봤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점이 원인으로 꼽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계 각국의 미래 산업의 운명을 진 반도체를 놓고 양보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어제 이어서 반도체 시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박사님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주식 투자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저희 셋은 모두 주린이가 아닌데요. 지난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중 3명 중에 2명이 손해를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주린이라는 이름 같아요. 주린이, 자, 주자는 주식에다가 어린이를 더한 건데요. 어린아이가 주식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사실 주식 투자의 초보를 어린이라고 표현해서 주식 투자를 새로 한 사람들, 약 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새로 인생의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이 주린이들, 주식 초보자들, 주식 어린이들이 주식 투자에서 얼마나 벌었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를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꼭 1년 전 3월,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1,3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투자했다면 사실 눈 감고 있어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들 조사에 따르면 주린이들은 통계 조사를 한 것이지만은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66% 정도가 오히려 이 좋은 장세에서도 오히려 투자 손실을 봤다. 이런 어떤 참담한 지금 결과를 통계 조사로 확인한 그런 자료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대세장에서도 역시 경험이 부족한 주린이들은 피해를 봤구나. 액면으로는 한 3, 4%, 많으면 5% 이익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수수료라는 게 있고 또 이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감안할 때 엄청난 손실이 났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20%가량 이익이 나는 와중에 신규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1%, 자 15%대 마이너스 1%,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죠. 그러네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기존 투자자는 수익을 받고, 보니까 한 61% 기존 투자자는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왜 신규 투자자들은 저렇게 실패를 했을까요? 네, 저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를 보니까요. 이 주린이들, 주식 초보자들에게는 4가지의 특성이 있고 또 한 가지의 특성이 4가지의 특성이 없고 한 가지의 특성이 지나치게 많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궁금하네요. 우선 뭐가 그렇게 많았느냐? 한 가지 주린이들의 가장 공통점.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부터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나는 마이너스 손이야. 하나님은 나 편이야. 이래서 좀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속된 말로 간이 좀 부은 거죠.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그래서 마구마구 투자했다. 이제 이것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고 있고요. 그다음에 없는 4가지는 우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또 정보가 없고 사무인류인데 이 4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하면 된다라는 지나친 자신감이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실패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무모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로 인구가 늘어나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요. 직접 금융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자신감보다는 경험과 실력 또는 정보 이런 어떤 자금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간접 투자, 이를테면 펀드 같은 거를 통해서 서서히 실력을 익혀가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70%, 80%가 간접 투자자예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특히 손해를 많이 본 유형도 있을까요? 어떤 층이 손해를 받느냐?
그렇습니다. 이 특히 손해를 많이 본 계층은 30대.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것과 자신감이 가장 넘치는 시기가 이 30대라고 보여져요. 예. 연령별로는 지난해 20대, 30대가 주식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30대에서 손실이 크고요. 또 금액 투자 단위별로 보면 적게 투자한 사람일수록 손실이 훨씬 커요. 역시 이 자본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 손실을 볼 때도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 뭐 굳이 비교해 보면 여성의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이 더 섬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간이 남자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쳤에 비해서 여성은 뭐 그나마 좀 신중했던 거 아닌가 보이는데 그러나 너무 또 짧게 투자를 해도 기간이 짧아요. 8일, 최고 보유기간이 8일인데 주식은 좀 긴 기간을 상대로 봐야 되거든요. 예. 이 점에서도 주식의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라는 내용을 짚어봤는데 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웨이퍼라고 불리는 걸 직접 들고서 반도체가 인프라다라고 얘기를 해서 속뜻이 뭔지 좀 짚어보고 싶고요.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여파를 가져올까요? 예, 저 웨이프를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돈이 없으면 사야 되니까 예. 실물을 못 가져 나왔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죠. 예. 저 바이든 대통령이 저 왼손에 든 게 웨이프인데요. 웨이프라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 회로 반도체를 심어 놓을 수 있는 반도체 회로 기판을 얘기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웨이프가 우리의 미래다, 한마디로 해서 인프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프라라는 게 간접 자본, 이 사회의 기간 산업이고 미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랬는데요. 불과 2주 전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칩을 들고 나와서 이것은 편자의 못이다. 그러니까 말 발굽의 못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반도체 정의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못지않게 재미있는 비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2년 전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흔히 경제학에서도 이제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반도체가 미국이 개발해놓고도 지금 반도체 생산에 12%만 미국산이고 나머지 90%는 해외에서 생산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대만, 한국 이 세 나라가 70%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프라라고 하는 이 반도체 이것이 없으면 미국이 망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러면서 다른 나라 또 가만히 안 있죠. 중국도 굴기하고 있고 유럽도 맞대응을 하면서 세계가 그야말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참석을 하는 그런 자리인 걸 보면 저기 참석했던 기업들에게 압박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뭐 대응을 되게 빨리 해서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우리가 9개월 안에 생산하겠다. TSMC 반도체 핵심 이제 1,000명 파견하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미국의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기 기업에 삼성 그렇습니다. 입장은 어떤가요? 모두 19개 기업이 초청을 받았죠. 네. 주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거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공급 수요업체 9개, 세계 대형 기업들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프를 들고 이것이 인프라입니다라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인텔의 갤싱어, 팻 갤싱어라는 대표가 우리가 각하 지금 차 반도체가 부족한데 우리가 생산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역시 그 비즈니스맨다운 굉장히 신속한 대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시설을 돌려서 앞으로 6개월이나 9개월 내에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네, 그리고 이 기회에 미국이 전 세계의 반도체를 3분의 1을 제조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반도체 제조 비중이 10% 초반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30%를 끌어올린다. 이 얘기는 미국이 국력을 세금도 집어넣고 기업 자금을 융단 폭격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크게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인텔이 화답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아주 공격적인 관과
재계가 합동 작전을 하는 반도체 굴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성은요, 삼성. 삼성도 예. 압박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삼성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그 입장이 좀 여러 가지로 난처할 수가 있죠. 일단 외국 업체고 물론 삼성도 그 이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삼성의 경우에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것을 지금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파운드리 공장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비경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바로 화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중국과의 견제, 미중 무역 전쟁 차원에서 반도체 공격을 본격적으로 하는 마당에 그 앞에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주목을 끌은 회사가 대만 최고의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지난해 연말경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국에 대형 공장을 세우기로 했거든요. 이 공장을 더 늘리겠다. 이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삼성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구체적으로는 밖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좀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그래픽 처리 장치로 유명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로의 영토 확장에 나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기업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반도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다시피 해요. 예. 반도체도 여러 이제 그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조그마한 저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저게 수행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우선 저 엔비디아를 둘러싼 반도체 삼국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뭐냐, 뭐로 분류되느냐, 이거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반도체라는 것은 규소를 이용해서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서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기억을 하게 합니다. 사람은 항상 기억하면 언젠가는 잊어먹지만 한 번 반도체로 들어간 기억은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 기억의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고요. 예. 또 반도체는 기억만이 아니라 다른 기계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하라라고 명령 지시를 합니다. 업무 처리 지시를 하는 거죠. 그것을 처리 반도체, 그것을 흔히 연산 처리 장치에서 프로세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라는 걸 요즘 와서는 이제 메모리와의 반대 개념으로 단순하게 암기하는 메모리가 아니다는 점에서 이것을 비메모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핏 들어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단순 기억하는 것보다는 처리하는 이 비메모리 쪽이 훨씬 분야가 많고 가동률이 훨씬 더 높아요. 기술도 네. 고난도고. 자, 지금 메모리 반도체, 단순 기억을 하는 이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70%. 메모리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또 일반 D램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문제는 가동률이 높다는 저 시스템 반도체인데 저기에 우리나라는 좀 진출이 상당히 늦어져 있어요. 지금 기술이 좀 약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기에 말씀하신 엔비디아, 대만계 미국인이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엔비디아는 그동안 그래픽 GPU, 그래픽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CPU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는 CPU를 하겠다 하니까 인텔이 주력 분야니까 단순하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량을 늘리자 했는데 업체들 간에 서로 주특기 분야를 서로 물고 늘어지는 그야말로 좀 대혼전이 생긴 거예요. 예. 이제 이런 면에서 한국 반도체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 메모리 분야로 막 치고 들어오는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삼성도 근데 지금 메모리 분야에선 1위지만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를 노리고 있다면서요. 그럼 삼성에게도 좀 위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메모리냐 비메모리냐를 차치하고 예. 모든 분야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많이 되면 내가 하겠다. 내가 조금 더 다 잘하면 들어오는군요. 내가 또 춘추 전국 시대 그게 만인을 위한 만인의 지금 투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보다도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된다.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된다.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걸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미국의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비메모리뿐만이 아니라 메모리도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미국 자본을 동남아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메모리를
대거 만들 계획도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도 흔들거리고 또 비메모리 쪽은 분야가 또 몇 가지로 더 나눠집니다. 네. 자, 첫 번째 컴퓨터 CPU라고 하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명령 장치, 예. 그다음에 그래픽을 움직이는 장치, 차 반도체, 이미지 센서 반도체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인텔은 CPU를 제일 잘 만들고 또 스마트폰은 퀄컴이 제일 잘하고 아, 예. 그다음에 그래픽은 엔비디아가 제일 잘하고 또 차 반도체는 인피니언이나 MPX 또 이미지 센서는 소니 이렇게 분야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로 합종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가 ARM하고 합종을 하면서 어떤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 메모리 분야까지 뛰어드는 네. 이런 상태로서 반도체 판이 새로 깔린다. 결국 이제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력과 기술, 인력 이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판이 깔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해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메모리 쪽에 후발주자들이 치고 들어오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미국에서 바이든이 공장을 지어라 세금 혜택을 주겠다 해서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이 시장 개척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만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엇갈리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4, 5차 방정식의 고차 복잡한 지금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세 판 짜게 나서는데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니까 우리 정부도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면 내일 문 대통령이 장관회의 주재하면서 대응 전략들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도 나오겠습니까? 예, 내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반도체라든지 또 조선업체 이런 우리 전략산업들 관련 CEO들을 대거 초청을 했어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재계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경제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세판 짜게 하는 반도체 부분에서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될고 정부의 정책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서로 관과 재계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여기서 전기차 부분 우리 LG와 SK 오랫동안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분야를 빨리 이제 싸움을 수습하고 다시 1등으로 올라가는 합해 노력하는 분야. 그다음에 조선업 최근 수준은 많이 되고 있는데 수익성은 여전히 지금 문제거든요. 여기 합병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국가 기관 산업의 3대 전략을 정부와 CEO들이 함께 논의한다. 그래서 머리를 맞댄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세계 반도체 쟁탈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